박진석이 TV 화면을 향해 컵을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졌고 그 소리 위로 화면 속의 고성의 목소리가 거실을 그대로 찢었습니다. 저요 박진석 회장 아내였어요.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요. 한밤중에 맨발레 쫓겨났고요. 화면 아래 자막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재벌가 갑질 폭로. 눈물의 고성이. 박진석 얼굴은 한순간에 질렸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있던 방영란은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고 박성재는 화면을 똑바로 보다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도 보지 않게 낮게 뱉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박진석은 리모컨을 거칠게 내려놓고 비서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홍보팀 다 깨워. 사문TV부터 막아. 박진석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홍보실장이 아니라 법무팀 변호사에게 직접 걸었습니다. 지금 들어와. 소장부터 준비해. 이혼이요? 변호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이혼. 그리고 방송 내용, 사실관계 하나씩 찢어서 고소 준비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지은호가 바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TV 속 고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의 눈물은 늘 계산이었고 그 뒤에는 늘 돈과 협박이 따라붙는다는 걸요. 그런데도 지은호 가슴이 내려앉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차로 오는 길 이지혁이 숨을 고르다 말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식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 사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박성재에게서 걸려온 급한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혼자 보내지 못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엔 두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성이와 박진석의 파국,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의 선택이 어찌 될지, 과연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해보는 이야기예요. 지금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마지막 회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날 밤 서울은 고성의 인터뷰 영상으로 뒤집혔습니다. 사문TV는 자극적인 폭로로 조회수를 올리는 시사 채널이었습니다. 사문TV 편집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편집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성의 눈물 장면을 몇 초씩 더 늘리고 박진석 얼굴이 굳는 캡처를 반복해서 붙였습니다. 자막팀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민낯, 눈물의 폭로, 충격의 실체는? PD가 모니터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아. 이 장면에서 고성희 씨 눈물 흘리는 장면. 우는 소리만 더 키워.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PD님, 댓글이 우진이 이야기로 쏠리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그거 잡고 갈까요?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뜨거워. 피해자 서사도 좋지만 숨긴 게 있어야 사람들이 밤새부터 고성희한테 메시지 보내. 우진 얘기 질문 들어오면 모른다 말고 말 못하는 사정이 잇따로 흘려. 한 스태프가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고성희가 잠깐 눈물을 닦는 찰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비쳤습니다. 스태프가 확대를 했습니다. 사문TV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먼저 계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문TV 클립이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뛰었고 포털 첫 화면에는 박진석 이름이 박혀버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고 SNS에는 영상 캡처가 몇 초 만에 퍼졌습니다. 재벌 회장 집안 아내 폭로로 발칵. 박진석 회장 갑질 논란 재점화. 고성에 맞고 살았다 충격 고백. 사람들은 자극적인 단어를 좋아합니다. 맞았다, 쫓겨났다, 재벌 갑질. 그 네 글자만 붙어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고성희가 원하는 흐름대로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고성희는 피해자 얼굴로 울고 박진석은 가해자 얼굴로 찍히고 사람들은 분노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조금씩 꺾였습니다. 근데 딸은 왜 버렸대? 간이식 얽힌 딸이 그 딸 아니야? 아들 우진이 숨겼다는 얘기 진짜야? 돈 달라고 협박했다는 얘기는 뭐야? 피해자면 경찰 신고는 왜 안 했대? 고성희는 사문TV 방송국 분장실에서 화장을 지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화면 밖에서는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사문TV 제작진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재밌는 그림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반응이 엄청 좋아요. 다음 회도 가능하시죠? 제작진이 말을 고르더니 바로 붙였습니다. 근데 댓글에 우진 씨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질문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음 회가 위험해요. 고성희는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정리. 그 말이 고성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고성희가 숨긴 것들이 질문 사이에서 튀어나옵니다. 고성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제가 당한 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제작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감추는 게 있다는 걸 제작진도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은 방송에 나오면 더 돈이 됩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 집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깨진 유리컵 조각을 발로 밀어버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박진석은 홍보실장과 법무팀장까지 한 번에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움직일 때는 늘 이랬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고 결론부터 잡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자료 다 모아. 사문TV가 어디서 무슨 그림으로 편집했는지부터 확인해. 고성희 출연 계약, 출연료 계좌, 소속사 계약서. 전부 가져와. 허위 사실이면 바로 경고장 보내.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공식 입장문도 바로 내시겠습니까? 박진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성재가 서재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맞불 놓으면 더 커져요. 기사가 한 번 더 돌아요. 박진석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냐?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수습이에요. 지금은 이 집안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로 번졌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회사 문제로 번졌다는 건 무슨 말이지? 박성재가 준비해 온 자료를 바로 펼쳤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전화 기록과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거래처가 계약 보류 얘기 꺼냈습니다. 협력업체 쪽은 납품 일정 잡힌 것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요. 하청 쪽은 기사 보고 민원 넣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진석 손끝이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줄이 흔들리는 순간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재가 한마디 더 밀어붙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대응은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내가 공격한다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아버지 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이 싫어도 맞다는 걸 압니다. 박진석은 결정을 바꿨습니다. 감정으로 받지 않고 절차로 압박하는 방향으로요. 변호사 불러.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방영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영나는 지금까지 엄마 고성희가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 박진석이 버텨주는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혼부터 가시죠. 그래야 고성희가 가족을 방패로 못 씁니다.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 방영나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영나는 아버지 박진석이 고성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내려는 걸 느꼈습니다. 박영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나는요? 나는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뭐였어요? 박진석이 방영나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영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 숨을 골랐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이 더 창백해진 걸 보고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 밖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팔을 잡고 차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지혁은 괜찮은 척하려고 했지만 숨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지은호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선배 병원 가요. 지금 가요.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돼. 지은호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확인해야 해요. 이지혁이 잠깐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너 오늘은 진짜 안 물러나네. 지은호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선배가 숨기면 제가 더 무너져요. 같이 가요. 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응급실 불빛은 늘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걸음을 조금 늦추면 지은호는 속도를 맞췄습니다. 그게 지은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라 믿었습니다.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사진, 심장 초음파까지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심부전이 꽤 진행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심장이식 대기 등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등록하면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기 등록은 순서를 잡는 겁니다. 수술 날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술과로 스트레스는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의사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식 코디네이터를 불렀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파일을 들고 들어와 지은호와 이지혁 앞에 앉았습니다. 이지혁 씨, 혹시 가족력이나 과거 수술 이력은 따로 있으세요?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검사 일정, 추가 영상 촬영, 약 복용 기록, 대기 등록 절차까지 하나씩 표시돼 있었습니다. 대기 등록을 하시면 정기적으로 검사 날짜가 잡힙니다. 수치가 바뀌면 순서가 조정되기도 하고요. 연락이 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날 바로 수술해요.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항상 켜두시고요. 멀리 장거리 이동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요? 코디네이터가 현실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응급 상황 때 동행도 필요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약으로 버티는 거면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의사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약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수치가 바뀌는 속도가 빠르면 대기 등록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실을 나오자 지은호가 복도에서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무섭지 않아요? 이지혁이 잠깐 멈췄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무섭지. 지은호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지 않았으니까요. 지은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무서워해요. 선배 혼자 버티지 말고요. 이지혁이 지은호 얼굴을 봤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저도 무서워요. 선배가 아픈 것도 무섭고 선배가 저 밀어내는 것도 무서워요.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랑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지은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선배, 저 이미 힘들었어요. 지금은 같이 힘든 게 낫겠어요. 저는 혼자 남는 게 더 싫어요. 이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체념이 아니라 내려놓는 숨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머릿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약통부터 챙기고 일정부터 줄이고 검사 날짜부터 먼저 잡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고성이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요 정말 참고 살았어요. 박진석 회장이 무서워서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하지만 댓글은 이미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지은호한테 2억 요구한 건 사실인가요? 딸 찾았다더니 왜 돈부터 달라 했어요? 피해면 경찰 신고는 왜 안 했어요? 고성이는 입술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자신이 흐름을 잡았는데 지금은 댓글이 질문으로 고성이를 잡아당깁니다. 고성이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요. 상대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저요 오늘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박진석은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를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나간 뒤 다음날 기사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고성이 신변 위험 느껴. 박진석 회장 협박 논란. 박진석은 아침 뉴스 자막을 보고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얼굴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이랑 살았나. 박진석은 변호사를 불러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혼 소장, 재산 분할, 허위사실 유포 경고 접근 금지 요청.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넣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향후 모든 연락을 금한다. 박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기대고 있는 곳부터 잘랐습니다. 소속사의 계약 사실을 확인했고 광고 대행사에 중단 요청이 갔고 출연료가 들어오는 계좌는 지급 보류로 묶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호텔 로비에서 카드를 긁다가 결제가 실패하자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카드가 정지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움직였다는 걸요. 그 전에 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죄송한데요. 브랜드 쪽에서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성희가 숨을 씹어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요? 반응 좋잖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댓글 반응이요. 아들 우진 관련 의혹이 커져서요. 브랜드가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화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촬영 스케줄을 잡아두던 예능 PD도 전화를 걸었고 행사 MC 섭외도 취소됐습니다. 고성이가 받아 적은 날짜들이 지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구기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고성이는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요양병원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문을 열자마자 숨을 고르며 경비에게 말했다. 한우진 방 지금 올라갈게요. 복도를 걸어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우진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얼굴이 말라 있었습니다. 한우진 옆에는 산소기계가 조용히 돌아갔고 모니터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우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또 방송 나갔어? 고성이는 한우진 손을 잡았습니다. 고성이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다정한 엄마처럼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방법 찾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무리하면 위험합니다. 기증자 관련 준비를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고성희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요? 의사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에게 선택지만 남겼습니다. 결단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고성희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은 눈을 뜨고 고성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뭘 시키는 거야?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다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한우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살리겠다고 누군가 망가지게 하지 마. 고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그동안 한우진을 지켜야 할 이유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우진은 지금 엄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너를 잃을 수 없어. 한우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 엄마가 괴물이 되면 그때는 내가 더 무서워.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병실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때 처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공기가 안 들어오는 숨막힘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돈도 방송도 자존심도 필요 없었습니다. 고성이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우진이 살아있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고성이는 호텔 방으로 올라와 숨을 몰아쉬며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받자마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성희야, 지금 광고한 건 빠졌고 방송도 위험해. 너 그 말 좀 줄여. 너무 세게 가면 다 끊긴다. 고성이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와서 줄이면 제가 뭐로 살아요. 저 지금 물러서면 끝이에요. 소속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우진이 이야기는 뭐야? 그거 진짜 있는 거야? 고성이는 목이 탁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성이는 침대 끝에 앉아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고성이는 피해자 얼굴을 만들기 위해 울었지만 지금은 울면 더 의심받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살아남을 길을요. 같은 날 회사 쪽은 더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눈치만 보며 지나갔고 회의실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약건 잠시 보류해도 될까요? 언론이 너무 붙어서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 하청 쪽에서 민원이 올라왔다고 해서요.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손끝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박진석은 결제를 멈췄고 계약서를 다시 올리게 했고 돈 흐름부터 점검시켰습니다. 박진석은 늘 현실부터 봅니다. 사람 말보다 통장 숫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박성재는 회의실에서 혼자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재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가장 먼저 하청업체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청업체 사무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납품 일정표와 작업 지시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박성재를 보자마자 웃지도 않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 이 상황에서 직접 오신 건 처음이네요. 박성재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계약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사로 맞았습니다. 납품단가 일정 강요, 그동안 눌러왔던 말이 다 튀어나옵니다. 부사장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박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가 조정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정표도 다시 짰습니다. 이번 달은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다음 달부터는 물량을 분산하겠습니다. 박성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로만 바꾸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금액과 날짜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서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는 살죠. 근데 회장님이 승인하실까요? 박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승인받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박성재를 다시 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가 먼저 나온 게 인상 깊었습니다. 부사장님, 현장 한번 보실래요?
기사 쓰는 사람들은 현장 안 봅니다. 부사장님은 보고 나서 말하세요. 박성재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박성재는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들 숨소리, 시간에 쫓기는 표정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약 구조 다시 바꾸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하루 동안 3군데 공장을 돌았습니다. 박성재는 죄송합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구매팀장이었습니다. 구매팀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이미 뉴스와 민원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구매팀에서 하청업체랑 통화한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욕한 사람, 협박한 사람, 일정으로 눌러서 무리시킨 사람. 이름부터 확인할 겁니다. 구매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내부 사람부터 건드리면 반발이 큽니다. 박성재가 바로 답했습니다. 반발해도 합니다. 우리가 바뀌려면 먼저 우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구매팀 회의실에 팀장과 과장들을 다 앉혔습니다. 박성재는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하청업체 대표가 찍어둔 음성 메모를 틀었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 누굽니까? 구매팀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 과장입니다. 최 과장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최 과장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박성재가 먼저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마요. 내일부터 현장 담당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 들어갑니다. 최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윗선에서 단가 낮추라고.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꿉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로.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결제 라인을 바꿨습니다. 하청업체 단가를 손대는 결제는 무조건 박성재 본인까지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빨리보다 정상이 먼저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부터 나갑니다. 그 말은 회의실 밖으로도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랐고 현장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일정을 줄이고 단가를 고치고 계약서를 바꾸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가 회사로 돌아오자 박진석이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피곤한 얼굴로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청업체 3군데 다녀왔습니다. 단가 조정한 동에 받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바로 서명해야 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으로 해결 못할 것 같아? 박성재가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돈으로만 막으면 더 터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뀌는지 보려고 합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한참 봤습니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가 처음으로 회사 전체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박진석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론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사문TV는 고성의 편을 계속 밀어줬고 다른 채널들은 박진석 회사 갑질 의혹을 끌어와 붙였습니다. 하청업체 민원은 노동청에 접수됐고 공정위도 움직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잡혔습니다. 이사회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진석이 앉아있고 이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박성재도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록을 남기겠다는 장면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얼굴만으로도 끝이 보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상황은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우리 회사 리스크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불안해합니다. 주주들도 전화를 합니다. 회장님이 앞에 서시면 더 흔들립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내려오라는 말인가?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박진석이 화를 내지 않을 때가 더 무섭다는 걸 다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대신 회사는 살려야 합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고성이에게 밀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회사 때문에 내려오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진석은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물러납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계산을 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현실만 말했습니다. 회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가 물러납니다. 당분간 박성재가 경영을 맡겠습니다. 그 발표는 곧바로 뉴스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떠들었습니다. 박진석 사퇴, 고성의 폭로 여파. 박성재 경영 전면에.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이 조금 갈라졌습니다. 박성재가 현장을 돌고 사과하는 영상이 함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그래도 사람답네. 박진석은 내려오는 게 맞지. 박성재가 바꾸면 좀 달라지겠지. 그 전날 박성재는 은행 담당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은행 회의실은 조용했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담당자는 박성재를 보자마자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 회장님 사퇴 이후 회사 안정화 계획이 있습니까? 대출 연장도 리스크를 봅니다. 박성재는 준비해 온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단가 조정안, 계약 구조 변경표, 내부 감사 일정, 재발 방지 규정까지 빠짐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현장도 이미 돌았고 협력업체와 서명도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종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말은 좋은데요. 여론이 더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박성재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바꾸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회사 로비에서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박성재에게는 늘 친구처럼 나왔습니다.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얼굴 왜 그 모양이냐? 이지혁이 대충 웃었습니다. 너나 얼굴 관리해. 너 지금 뉴스에 매일 나오더라.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 지금 진짜 숨이 막혀. 회사가 내 손에 걸려버렸어. 이지혁이 박성재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원래 할 수 있는 놈이야. 할 말은 적게 하고 서류부터 바꿔. 현장부터 돌고.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몸 챙겨. 은호가 너 챙기더라. 이지혁이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 때문에 은호 힘들어지는 거 싫어서. 박성재가 바로 잘랐습니다. 힘들어지는 거 싫으면 내가 더 버텨. 도망치지 말고. 이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두 친구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박성재는 그 말로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박성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계약 구조부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현장과 다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회의실보다 현장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직원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전 직원 회의를 잡았습니다. 대강당엔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했고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분노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실 겁니다. 저도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무시했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가 구조 바꿨고 결제 라인도 바꿨습니다. 현장 부당 압박은 바로 징계합니다. 그리고 외부 조사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위에서 시키면 우리는 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성재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성재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퇴근 시간 이후 회의는 최소화해. 불필요한 회식도 줄여. 사람부터 지켜야 회사가 산다. 그 말이 회사 분위기를 아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박성재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작업실에서 옷감을 정리하다가 TV를 껐다 켰다 했습니다. 박성재가 무너질까 걱정되면서도 박성재가 단단해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너 보고 싶어서. 이수빈은 그 말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먼저 화가 났습니다. 이수빈은 한 번 더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그 말 쉽게 하지 마요. 그럼 제가 또 믿게 되잖아요. 박성재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쉽게 할게. 오늘은 그냥 도망 안 갈게. 이수빈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회사 핑계로 사라지면 저 진짜 끝내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해. 내가 회사 핑계 댄 적 많았어. 근데 지금은 너까지 잃기 싫어. 이수빈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박성재 씨, 지금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죠? 박성재가 바로 답했습니다. 내일도 현장 가. 근데 오늘은 너랑 밥 먹고 갈게. 그리고 주말에 하루는 비울게. 너랑 약속 잡을게. 이수빈은 그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감정적인 고백보다 날짜가 있는 약속이 더 믿을 수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성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박영란은 또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의 뉴스가 떠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엄마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박영란은 웹툰 플랫폼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담당자는 박영란에게 원고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영란 작가님, 반응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독자층이 넓어요. 다음 화 연재 주기를 조금만 일정하게 가져가 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란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출판도 가능할까요?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조회수보다 댓글이 더 강해요. 사람들이 작가님을 응원합니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계약 얘기 나왔어. 이지환이 바로 답했습니다. 축하한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박영란은 웃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처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하루가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영란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켜고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웹툰 플랫폼에 첫 화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첫 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게 두지 않았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내 얘기 같아요. 재벌 딸 이야기인데 현실 같네요. 다음 화 꼭 올려주세요. 박영란은 댓글을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박영란을 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밥 먹었냐? 박영란가 답했습니다. 먹었어. 너는? 이지환이 바로 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늦게 끝나. 밖에 나가지 마. 내가 갈게. 박영란은 그 문장을 읽고 웃었습니다.
누가 박영란을 잡아두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란가 불안하지 않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밤늦게 이지환이 박영란 집 앞에 왔습니다. 이지환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봉지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 2개가 있었습니다. 박영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먹어도 되는데. 이지환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좁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박영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댓글이 많이 달렸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 기다린대.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너 잘했어. 박영란가 이지환을 봤습니다. 너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었어? 이지환이 바로 답했습니다. 응. 너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던 거지.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울고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손으로 눈가를 닦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지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지은호와 이지혁은 그 사이 더 뜨겁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검사 이후 더 밀어냈습니다. 지은호가 가까이 오면 이지혁은 한 발 뒤로 갔습니다. 지은호는 참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선배, 저 좋아하시잖아요.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좋아해도 못해.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왜 못하는데요? 선배 혼자 결정하지 마요. 저는 같이 결정할 거예요. 이지혁이 한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짧아져서 말을 길게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뱉었습니다. 너 힘들어질까봐. 지은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선배, 저 이미 힘들어요. 선배가 나 밀어내는 게 더 힘들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호는 울고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꽉 끌어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지혁은 지은호 머리 위에 이마를 살짝 댔습니다. 은호야, 나 너 좋아해. 지은호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배, 그럼 사귀어요. 지금부터라도요. 저는 후회하기 싫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중이 무섭다. 지은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 무서운 나중도 같이 가요.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며칠 뒤 정순이 집에 들렀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얼굴만 보고도 눈치챘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었지? 너 눈이 붓는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선배가 아파요. 많이요. 정순이 손이 멈췄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언제나 혼자 버티던 아이였다는 걸 압니다. 그 아이가 먼저 도와달라는 얼굴로 왔습니다. 정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고 답했습니다. 심장이요. 이식 얘기까지 나왔어요. 정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 끌어안지 마. 너도 사람이다. 너도 쓰러진다. 정순이는 바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을 꺼내고 반찬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밥은 먹여야 한다. 지은호가 울컥해서 웃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근데 울고 나서 할 건 하자. 약은 챙기고 검사 날짜는 놓치지 말고. 지은호는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다정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말이요. 그날 이후 지은호는 행동부터 바꿨습니다. 말로 챙기에요가 아니라 일정표부터 정리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회식 약속을 확인하고 팀장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선배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일정 조금만 조절해도 될까요? 제가 바로 정리해서 업무는 끊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팀장은 처음엔 놀랐지만 지은호가 업무를 정확히 처리해 주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집에 돌아가면 약통부터 열었습니다. 지은호는 약 봉투에 날짜를 크게 적었습니다. 지은호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이지혁이 피곤해서 놓치려 하면 지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선배 약부터 먹고 하세요. 이지혁이 투덜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나 애도 아니고. 지은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럼 어른답게 드세요. 어른은 몸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이지혁이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지은호를 살렸습니다. 그날 검사까지 끝내고 나오던 길 이지혁은 차에 타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오늘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이지혁은 가족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선배 혼자 두면 또 말 안 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같이 가자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 아버지 이상철이 사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계단 난간은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지혁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냐?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응.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이상철은 잠깐 지은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식탁 위에는 밥상 대신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뜨거운 물을 붓다가 손을 약간 떨었습니다. 이지혁이 그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 왜 이래? 이상철이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이지혁이 단숨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다 말고 삼키던 말을 지은호가 대신 열어줬습니다. 선배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이상철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철이 이지혁을 봤습니다. 어디가? 이지혁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심장. 이상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말을 잃고 한동안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해준다는 말 다 못 지켰지. 이지혁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야지. 너는 그때부터 혼자 살았잖아. 유학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집안 일 핑계로 너 꿈 끊어놨잖아.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잠깐 스쳤습니다. 고3 겨울 유학 얘기를 믿고 버티던 때,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약속.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포기했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이상철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이상철은 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미안했고 그래서 더 못 봤다. 얼굴 보면 미안해서 못 견디겠더라.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볼 수 있어?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봐야지.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도망가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이지혁 어깨 힘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이상철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누가 보기엔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이지혁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 이런 밥 오랜만이다. 이상철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와. 내 몸도 내 마음도. 이제는 내가 챙길 차례다. 이지혁은 그날 집을 나서면서도 표정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지혁은 아버지 집 현관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다음 검사 날짜 나오면 알려줄게.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지은호는 차에 타자마자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잘했어요. 이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잘한 건 모르겠고 그냥 도망 안 갔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지은호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오늘은 버텼고 내일도 같이 버틸 거라고요. 지은호는 휴대폰 알람을 다시 맞추고 약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무렵 이지혁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사 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출근 시간을 바꿔서 같이 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같이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놓치는 게 줄어듭니다. 이지혁은 진료실에서 의사 앞에 앉아 차트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수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 씨, 지난번보다 수치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신 게 보입니다. 생활도 조절하셨고요. 지은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안정됐다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좋아졌다가 아니라 유지됐다에 가깝습니다. 피곤하면 바로 쉬셔야 합니다.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은 괜찮죠? 이지혁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괜찮다기보단 버틸 만하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괜찮다는 말을 억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대신 이지혁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이 고성희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문TV에서도 다음 회 예고를 미뤘습니다. 명분은 추가 확인이었고 속뜻은 더 큰 떡밥이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고성희가 쓸 돈줄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문TV PD였습니다. PD님, 제가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PD가 웃었습니다. 더 큰 거 있으면 주시죠.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은호 옆에 있는 남자요. 이지혁. 그 사람 심장 문제 있어요. 숨기고 다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PD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고성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병원도 같이 갔어요. 이거 나가면 지은호가 무너집니다. PD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거 그림 되네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더 좋은 타이밍에 쓰죠.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차를 불렀습니다. 고성희는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은호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 다음 카드로 이지혁을 흔들 수 있다고요. 고성희는 결국 지은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은호 회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 나 이렇게 만들었지? 지은호가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고성희 씨가 만든 거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같은 애는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안 낳았으면 너는 세상에 없었어. 지은호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에요. 고성희가 손을 들 뻔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몸 상태가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이지혁이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하면 경찰 부를 거야.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뭔데 끼어들어?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 옆에 있는 사람이야. 지은호 가슴이 꽉 찼습니다. 이지혁이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어도 내 편이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 너도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아픈 사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도 같이 망가져. 지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망가져도 같이 버티죠. 저는 혼자 남는 게 더 싫어요. 고성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고성희도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성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해자였지만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본색이 나옵니다. 지은호, 너 돈 있는 회사 다니지. 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너 찾아준 덕에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얘기 그만하세요.
저한테 요구하면 녹음합니다. 고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예전의 지은호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이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카드가 안 되고 계약이 끊기고 연락이 줄었습니다. 고성이가 주방으로 가기 전 한 번은 박진석 집 앞으로 갔습니다. 고성이는 아직도 그 집 현관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어둠을 타고 조용히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집에 남겨둔 보석과 명품 가방만 챙기면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 짧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경호원이 뛰어나왔습니다. 박성재가 미리 바꿔둔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경호원이 고성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성이 씨 불법 침입입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고성이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이었어. 내가 살던 집이야. 경호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이 고성의 얼굴을 확 깨뜨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날 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주방 일을 찾아갔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접시 깨뜨리면 월급에서 까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눈물로 해결되는 세상은 없다는 걸요. 그리고 재벌가 아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 아무도 고성이를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요. 며칠 뒤 고성이와 박진석은 법원에서 마주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카메라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출입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고성이가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고성이 씨, 지은호 씨에게 2억 요구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한우진 씨는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왜 아들 이야기는 숨기셨나요? 고성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울려고 했지만 울면 더 의심받는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얘기만 할 겁니다. 기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돈 요구는 아니었다는 겁니까? 고성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법정 안에서 박진석은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자료를 제출했고 변호사는 조용히 절차를 밟았습니다. 고성이는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눈물만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박진석과 박성재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더라. 박성재가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 살려야죠. 박진석은 집에서 혼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첫 줄에는 박성재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신문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눌러야만 버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방영란은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밥은 먹었어? 박진석이 늦게 답했습니다. 먹었다. 방영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웹툰 연재 시작했어. 박진석이 처음으로 방영란을 봤습니다. 그래? 방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이제 내 돈 벌 거야. 나도 내 이름으로 살래. 박진석은 잠깐 말이 없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잘해라. 그 말은 방영란에게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방영란은 아버지 박진석이 커 보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박진석이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내일 내가 웃을 수 있을 줄 알아? 너 옆 남자 아픈 거 세상에 다 알리면 내 인생도 끝이야. 돈만 내면 조용히 끝내줄게.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 대신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고성희 씨가 또 연락해요. 저 흔들리기 싫어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 내가 막을게. 이지혁은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 목소리를 듣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가. 박성재는 변호사를 연결해줬고 접근 금지와 협박 문자에 대한 조치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장 입구에는 경호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이지환도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식장 앞까지 왔습니다. 고성희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하이힐을 신고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피해자 얼굴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식장 문 앞에서 변호사가 고성희를 막았습니다. 서류가 건네졌습니다. 고성희 씨 접근 금지 결정문입니다. 더 가까이 오시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고성희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이지환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바로 끌고 갑니다. 고성희는 이지환 눈을 보자 더 이상 못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처음으로 남의 잔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망가뜨릴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걸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조용히 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지은호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은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지은호에게는 가장 큰 현실이었습니다. 신혼집 저녁 식탁은 단출했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지은호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은호입니다. 코디네이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보호자님, 죄송해서요. 오늘 등록자료 일부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체크만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은호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은호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결혼식 날까지 이런 전화받게 해서.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이런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모르고 있다가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워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나 겁나면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오늘은 도망가면 안 될 것 같더라. 지은호가 웃으면서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배, 저도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선배랑 같이 살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내일이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이지혁이 지은호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행동이 과장되지 않아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지은호가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은 제가 먼저 잘게요. 선배는 조금 더 쉬어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웃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챙기네. 지은호가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선배가 약 먹고 밥 먹어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저는 선배랑 같이 살 거예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지은호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을 단단하게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내려왔고 누군가는 책임을 잡았고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